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도널드 오트 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브릭 학술 웨비나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동북콩 혹은 카우피에서 임플란타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및 카우피 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서 좀 특이적인 프로모터를 발굴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연구하고 있는 UIUC가 위치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UIUC는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미국의 콘벨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농업이 매우 강한 대학교입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 IGB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 앞에는 모로 플랫이라고 해서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어, 미국에서 1876년도에 처음으로 실험 작물을 재배하여서 실험을 시작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모로 플랫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옥수수 및 여러 작물들이 테스트되어 왔고, 이를 통하여서 이 학교가 얼마나 농업 연구에 전통적으로 농업 연구를 수행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의 이름은 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라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광합성을 향상시켜서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 프로젝트는 게이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이츠 아그리컬처 이노베이션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작물을 게이츠 액원에서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저소득 소규모 농가에게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츠 재단은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최근에도 빌 게이츠가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빌 게이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고, 또 제 연구 결과가 실제 세계 식량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연구하면서도 매우, 뿌듯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프로젝트는, 어, 국제적인 연구 과제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그리고 영국 등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UC 버클리, 그리고 USDA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물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할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82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서 2080년에는 103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는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일부 중남미 국가와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식량 부족과 연관되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 매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하는 것이 더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작물의 수확량 잠재력을 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물의 생산량은 재배 기간 동안 작물이 얻을 수 있는 총 태양의 에너지의 양과 비례하고, 또한 잎이 빛을 흡수하는 비율, 빛을 생체량으로 바꾸는 효율, 그리고 전체 생산량 중 수확 가능한 부분, 즉 씨앗이나 열매에 배분하는 효율에 따라 작물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녹색 혁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루어진 녹색 혁명에서는 특히 벼 작물의 큰 향상을 이뤘는데 기존의 벼는 이와 같이 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잘 쓰러지고 곡식의 수확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벼 종자를 이렇게 작은 DGWG라고 하는 종과 교배를 하였을 때 IR8이라고 하는 벼 종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벼는 상대적으로 덜 쓰러져서 더 수확량을 높일 수 있었고, 또한 잎도 직립형이라 빛을 잘 흡수하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줄기나 잎으로 바이오 에너지가 분배되지 않아서 수확에 좀 더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 IR36을 들 수 있는데, 이 종자의 경우에는 다모작을 가능케 함으로써 어, 곡식 수확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곡식들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개량을 거쳐서 큰 수확량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식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옆에 표는 어, 저소득 국가 그리고 중소득 국가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예측한 수치입니다. 2021년도에는 팬데믹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분쟁 리스크는 이러한 식량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식물의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다모작 등을 통한 총 태양 에너지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녹색 혁명을 통하여서 잎이 빛을 흡수하는 비율, 즉, 잎이 직립형으로 바뀌면서 더 효율적으로 잎을 흡수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증가하였으며, 어, 바이, 불필요한 바이오 에너지를 줄이고 곡식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는 이 파티셔닝 이피셔시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녹색 혁명 동안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 컨버전 이피셔시, 즉 빛을 생체량으로 바꾸는 효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컨버전 이피셔시를 높일 수 있다면 기존의 작물의 생산량을 더욱더 높이는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컨버전 이피션시는 빛을 생체량으로 바꾸는 식물에서는 즉 광합성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C3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약 4.6%만을 바이오매스로 바꿀 수 있고, C4 식물에서는 전체 오직 6%만을 바이오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이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효율의 에너지만이 바이오매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버전 이피션시를 높인다면 얼마나 큰 향상을 보일 수 있을지 가늠이 되시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광합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한 가지 예로는 안테나 크기의 조절을 들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식물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관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단일 작물 재배 시스템에서는 식물의 안테나의 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큰 안테나를 가진 식물은 위의 캐노피에서 과도하게 빛을 흡수하고, 하지만 그 에너지의 일부만이 광합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에너지들은 non-photochemical quenching, 즉 NPQ라는 열로 소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노피의 아래쪽에 있는 안테나들은 충분한 빛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 안테나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작게 조절할 수 있다면 위에서도 적당량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으로 사용하고 아래 캐노피에서 빛이 더 깊은 캐노피로 투과해서 아래 캐노피에서도 충분히 빛을 흡수하고 광합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광합성의 효율이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동안 한양대의 진원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미세조류의 광합성 안테나 조절에 대해서 연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크리스퍼-캐스나인을 이용하여서 어, 안테나의 크기가 작아지고 고광도에서 광합성 효율이 증가한 균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조류뿐만이 아니라 현재 작물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이나 담배 같은 작물에서 안테나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식물의 생산량을 측정했을 때 페널티가 없고 오히려 질소 이용 효율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광호우의 경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프 프로젝트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도 이 광호우의 경로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광호흡은 식물의 엽록체 안에 있는 루비스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루비스코 엔자임이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고정하게 될 경우, 어, 그 반응의 산물로 2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라고 하는 케미컬이 합성되게 됩니다. 이 케미칼은 일부 칼빈 사이클 효소에 톡식하기 때문에 식물은 이 케미컬을 빠르게 난톡식하고 다시 칼빈 사이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케미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을 바로 광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호흡은 너무나 많은 효소의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엽록체에 설치한다면 식물은 그 에너지를 아껴서 바이오매스나 일드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오트 연구실에서는 2019년도에 이러한 광호 우회 경로를 설치한 담배를 만들어서 그 담배들이 야생형에 비해 높은 광합성률 및 바이오매스 축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후속 연구로 이 담배를 필드에서 열 처리를 하였을 때 야생형에 비해 고온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실에서는 이 광호무의 경로를 감자에 도입하였는데요. 감자 역시 야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웨이브 상에서 야생형에 비해서 더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합성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제2의 녹색혁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2의 녹색혁명은 저소득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곡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카우피라고 하는 콩가 작물이 주요 작물 중에 하나이고 인도에서는 소이빈이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 라이프 프로젝트에서는 콩가 작물, 그중에서도 소이빈과 카우피에 집중하여 광합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이빈은 대두로 여러분께서 많이 친숙하시지만 카우피나 동국콩은 여러분께서 친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카우피는 블랙 아이드 피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콩에 검은 표시가 있죠. 근데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이 동북콩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콩 인절미라든지 감자떡이나 모시 송편에 소로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동북콩입니다. 이 동북콩의 광합성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안정적인 형질 전환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동북콩의 형질 전환은 아그로박테리움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콩과 작물들은 조직 배양 및 재분화에 있어서 재분화 저항성이 높고 아그로박테리움 감수성이 낮습니다. 동북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약 30년 동안 성공적인 재분화 식물을 얻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형질 전환체 성공 효율이 1% 미만입니다. 이 말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동북콩의 형질전환체를 힘들게 얻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동북콩 형질전환체의 유전자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시간들이 매우 낭비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동북콩에서 신속하게 유전자 및 유전자 조절 인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식물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일시적인 형질 전환 기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유전자 및 유전자 조절 요소들을 확인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플라스트 트랜스펙션의 경우 식물의 세포벽을 제거한 플라스트의 DNA를 트랜스펙션하여서 유전자를 발현하는 기법입니다. 아그로박테리움 인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이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의 잎이나 뿌리 혹은 열매에 인필트레이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바이올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 카우피에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인 목표는 광합성 효율이 개선된 카우피의 개발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카우피에서 유전자 정보 풀이 부족하고 또 신속한 검증 플랫폼이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툴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양한 캐노피 및 발달 단계에서 RNA 시퀀싱 및 카우피 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비절단 잎을 이용하여서 신속한 임플란트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툴들을 활용하여서 동북콩 특이적인 프로모터를 생체내에서 검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툴들과 발견된 프로모터들이 향후 광합성 효율을 개선한 카우피 개발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라이프 프로젝트에서 포토 프로텍션 및 트랜슬레이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UIUC의 닥터 로리 리오날리 교수님과 그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인 제이크 해리스와 함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카우피에서의 유전자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RNA-식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각 탑 캐노피, 미들 캐노피, 바텀 캐노피의 세 가지 캐노피 높이에 따라서 잎을 샘플링하여서 RNA-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에 저희가 카우피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광합성 유전자를 조절할 때 각 캐노피마다 광합성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량 각 캐노피마다 다른 효율의 어, 광합성 인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노피별 RNA-식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두 가지 발달 단계에서의 캐노피를 조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R1 스테이지. 저희가 이 카우피의 샘플링을 할 때 실험한 조건이 온실 조건인데, 온실에서 카우피가 처음으로 캐노피를 닫는 시기였던 R1 스테이지와 파드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R3 스테이지에서 각각 RNA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RNA-식을 통하여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일반적인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카우피이지라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카우피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시면 총 4개의 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은 Expression Profile to Gene 탭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입력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밑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스 스테이지라든지 혹은 각 캐노피별 익스프레션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밑에 뜨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유전자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디를 이용하셔서 그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탭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얻으신 이런 데이터들의 민 밸류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데이터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앱을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RNA-seq을 통하여서 필요한 유전 정보를 얻고 이것을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낸 이 정보 풀을 가지고 실제 생체 내에서 이 유전자 요소나 유전자들이 기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생체 내 검증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위해서 저희는 루비 리포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루비 리포터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리포터인데요. 이 리포터를 식물체 내에 도입하게 되면 식물은 베탈라이날이라고 하는 붉은색 색소를 축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옆에 그림처럼 식물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리포터는 다른 리포터에 비하여서 비파괴적이고 또한 다른 장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포터를 사용하여서 저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콩에서 저희는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여서 일시적으로 유전자를 발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루비 리포터를 가지고 있는 DNA 구조를 아그로박테리움에 트랜스포메이션 한 후, 이 아그로박테리움을 잎의 뒷면에 인필트레이션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잎에 발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어떤 아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해야 좋을지 어, 몰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아그로 스트레인을 활용하여서 테스트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AGL1이라고 하는 아그로박테리움이 동북콩에서 가장 높은 형질전환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다양한 아그로박테리움의 농도도 조사를 하였는데요. 저희의 결과 OD600에서 0.4 농도의 아그로박테리움이 가장 효율적인 형제전환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얼리 스테이지의 카우피에서 각 잎의 발현량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요. 따라서 2주에서 5주까지 다양한 주차의 식물들의 모든 트라이폴릿 잎에서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어, 각 식물의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가장 어리고 fully expanded 된 트라이폴릿 립에서 형질 전환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속하게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주된 식물의 첫 번째 트라이폴릿 립을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의 재료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된 실험 방법론은 식물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을 수행한 후 이 식물을 생리학적 스트레스 하에 두게 된다면 저희는 식물체 내에서 이 생리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가뭄 유전자를 선정하여서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주고 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뭄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을 드라우트 리스폰시브 프로모터 캔디데이트로 삼았습니다. 그 후 이 프로모터 부분을 합성하여 루비 리포터와 연결시킨 후 식물체의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으로 발현시키고 그 이후 식물을 드라우트 스트레스를 준 뒤 이 드라우트 프로모터가 저희가 준 스트레스에 의하여 루비 리포터를 발현시키는지를 베탈라인 축적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 드라우트 스트레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스토마타 컨덕턴스 및 PS2 이피션시를 측정하여
이 식물이 적절하게 가뭄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식물의 베탈라인 축적을 확인하였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시면 35S는 포지티브 컨트롤 프로모터로서 어, 웰 워터드 컨디션이나 혹은 드라우트 컨디션 모두에서 동일하게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드라우트 DP1이나 DP2 등 드라우트 프로모터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루비는 웰 워터드 컨디션에서는 전혀 베탈라인을 축적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우트 컨디션에서는 DP1이 베탈라인은 시간이 갈수록 베탈라인을 축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DP2는 베탈라인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정량적으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흥미로웠던 것은 두 가지 가뭄 유전자 중 한 개는 베탈라인을 축적하고 한 개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살펴보고자 저희는 어, 이 생체 내에 있는 두 가뭄 유전자의 발현량 패턴을 드라우트 상에서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유전자는 드라우트가 지속될수록 그 발현량이 매우 증가하였으나 두 번째 유전자는 초반의 증가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한 반응 때문에 드라우트 프로모터에서 베탈라인이 축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의 방법론이 단순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생리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역할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툴들을 활용하여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카우피 특이적이고 컨스티튜티브하게 발현되는 프로모터의 캔디데이트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RNA식의 결과에서 모든 컨디션, 즉 모든 캐노피, 탑, 미들, 바텀 모든 캐노피와 R1, R3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꾸준하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중 탑 6를 꼽아서 그 유전자의 앞부분, 프로모터 부분을 CP1부터 CP6까지 명명하고 이 프로모터가 실제로 식물체 내에서 발현하는지를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CP1과 CP3, 4, 5는 저희가 RNA 시퀀싱에서 봤던 대로 베탈라인 축적을 생체 내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CP2와 CP6는 베탈라인 축적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CP2의 경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CP2의 경우에는 RNA-식에서는 이 유전자가 두 번째로 높은 발현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저희가 설정한 프로모터 부분에 중요한 조절 요소가 빠지면서 루비 유전자의 충분한 발현을 유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의 이 결과를 통해서 인실리코에서 얻은 결과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생체 내에서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쭉 보셨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캐노피 및 발달 단계에서의 RNA-식과 RNA-식을 수행하고 이를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우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유전자 풀의 확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절단 잎을 이용하여서 신속하게 유전자 및 유전자 조절 요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아그로 인필트레이션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활용하여서 실제적으로 동북콩 특이적인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나 혹은 드라우트 리스폰시브 프로모터를 동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들을 활용하여서 각 캐노피 및 발달 단계에서 발현하는 유전자 조절 요소, 특히 프로모터의 발굴과 검증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는 원하는 캐노피와 발달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서 스마트 안테나 및 광호 우회 경로 형질 전환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형질 전환체들은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광합성 효율, 즉 컨버전 이피션시를 갖게 된 식물들은 식물들이 높은 일들을 갖게 되고 이 높은 작물 생산성을 활용하여서 전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라이프 프로젝트에서 게이츠 에그원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도와주신 저의 지도 교수님인 도널드 오트 교수님과 어, 공동 저자인 로리 리오날리 교수님 그리고 제이크 그리고 오트랩 연구실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